자, 계속해서 보시죠. 다음에 이제 199쪽입니다. 6절 시행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까요, 그 개발계획 30가지 항목 중에 4번으로 시행자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시행자, 공법 행위 주체 크게 4가지가 있고 개발법에서 세부적으로 12가지를 정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주 내용은 조합에 대한 겁니다. 먼저 굵은 1번 시행자 지정, 동그라미 1번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한 항목으로 시행자를 지정한다. 동그라미 2번 공적 주체는 국가지방, 공공기관, 국세, 지방세 들어간 공기업까지를 얘기하죠. 도시개발 사업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설계, 분양 등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공적 주체가 하는데 그 아파트 평면 모양 뽑아내고 하는 것들은 건설 회사들이 더 전문가들이잖아요. 그쪽에게 맡길 수도 있다. 굵은 2번 시행자 확정, 동그라미 2번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직근 상급청에 바로 위 상급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단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상급청에 해당하는 자, 즉 시행자를 지정한 자, 즉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설사업에서도 기본가닥 아시는 거고요. 그 아래 그림이 있죠. 관청의 처분에 대해서 국민이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거 아닌 거죠.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할 때요. 행정심판 대신에 이의신청도 있고요. 그 행정심판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할 때 행정소송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 가는 거죠. 이의신청은 각 법마다 특별히 정해져 있을 때 이의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 행정심판으로 가는 거죠. 누구한테요? 윗기관에요. 직속 상급청이 아니죠. 국가, 중앙정부 따로 구성했고요. 경기도, 광역정부 따로 구성했고요. 수원시, 기초정부 따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직속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곳에서만 직속이고, 그러니까 상하 관계가 성립되는 거고요. 지휘와 감독이요. 그게 아니면 다 독자적인 단위이죠. 그래서 직근, 바로 가까이 위에 있는 상급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그런데 행정청이 아닌 자는 행정청이 아니니까 상급청이 없죠. 그러면 그들의 상급청에 해당하는 자, 그들을 시행자로 지정한 사람, 시행자로 지정한 사람이 지정권자인 거죠.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굵은 3번 환지 방식의 시행자요. 3-1번 원칙과 3-2번 예외. 3-1번 원칙. 도시개발구역에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괄호 볼펜 교환은 볼펜 주인이, 땅 교환은 땅 주인이 하는 거죠. 아까 보셨던 그 그림입니다.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구역을 지정하려면, 환지하려면 3분의 2, 2분의 1 동의가 있어야 된다. 환지 때는 12가지 시행자 중에서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 조합 만들 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중에 지금 이 자리죠. 땅을 바꾸는 거니까 땅 주인들이 사업하는 게 원칙이죠. 3-10번 예외, 지방자치단체 등 있습니다. 공적 사유 3가지가 있으면 그 3가지 사유가 일공반반인데요. 그런 때에는 문장으로 보시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다음 사유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자치단체나 도시주택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환지 사업이긴 하지만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인데 소유자 조합이 하다 보면 내부 다툼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토지 소유자들 이익의 극대화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환지 사업이지만 소유자 조합 빠지세요. 이쪽에서 공적 주체를 집어넣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을 집어넣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작은 1번 토지 소유자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구 시부터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작은 2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작은 3번 도시개발구역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1번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나서지도 않으면 그럼 하지 마시라고요. 이쪽에서 들어가겠다는 거죠. 2번 어느 한 구역에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사업을 하고 있고 이쪽 소유자 조합이 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한 동네에 2가지 사업이 따로 가면 이게 더 어수선해지는 거죠. 한쪽으로 몰자고요. 3번
땅 주인 대부분들이 아이고 우리 동네 조합 싫어요. 아이고 조합 만든다고 동네만 아수라장되고 서로 관계만 험악해지고 안 좋습니다. 와서 해주세요. 그럼 가서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아래 표는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환지 방식 때 원칙적 시행자가 소유자 조합이지만 공적 사유 세 가지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른쪽 칸은요. 정비사업에서요. 그러니까 환권 방식이죠. 거기에 원칙적 시행자가 소유자 조합인데 공적 사유 9가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소유자 조합 제끼고 공적 주체에 해당하는 시장운수, 주택공사 등 아니면 땅 부자, 지정개발자를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쪽 다 그 사유 갖고 시험 나온 적 많지 않아요. 지금 개발법에 3-2번도 그러니까 22회 때 지문 한 번 나온 적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조요. 굵은 4번 기타 4-1번은 시행자를 변경하는 겁니다. 시행자 A라는 시행자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러저러한 사유로 A 대신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사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1, 2번, 뭐 1년, 2년과 뻔한 경우 두 가지입니다. 지정권자는 다음 경우에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번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함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소유자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 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2번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3번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4번 시행자의 부도 파산 그 밖에 비슷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경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작은 1번이요. 전부 한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소유자 조합이 있죠. 그러면은 설계도 써내서 도장받아 사업을 진행해 가야죠. 그러니까 그런데 1년 지나도록 설계도도 안 들어오면 3년 지나도록 설계도가 안 들어오면은 구역장이 꽝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고생한 게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1년 안에 안 들어오면 그러면 소유자 조합 안 하면 다른 사람 집어넣는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2번 실시계획 인가받았으면 사업에 착수해야죠. 착수 두 글자 몇 년요? 2년입니다. 그러니까 공법에 어지간하면 도장받았으면 착수 2년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법이 계속 뭔가가 바뀌고 있잖아요. 사회적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전, 10몇 년 전에 도장받은 거 그것 갖고 지금 와서 한다고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 도장 새로 받아라. 착수가 2년입니다. 2년이 기본인데 건축법은 안전이 중요하니까 1년. 주택법은 건설회사들 힘들다고 뭐 분양이 잘 되고는 있는데 아무튼 그쪽은 항상 힘들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다고 우리들 봐주세요. 힘들어요. 엥. 그러니까 5글자요. 5년에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이요. 그러니까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 지정권자가 너 빠져 하는 거죠. 다음에 4번이요. 시행자의 부도 파산. A 시행자가 자빠졌습니다. 그러면 사업도 자빠뜨려요? 사업은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사업은 계속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행자 A건설에서 자빠졌으면 자빠진 거죠. 그동안 고생했어. 그냥 자빠져 있어. 이제 B 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 거죠. 이상들이 있습니다. 뭐 4-10번 그러니까 세부 사업규칙으로 정관, 규약, 시행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라도 개발법 지켜야 되죠. 시행자들이요. 또 관청에서 정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관청에서 정한 개발계획, 관청에게 도장을 받은 실시계획, 관청에게 도장을 받은 환지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시시콜콜 세부적인 사항을 다 담을 수는 없죠.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약속을 사업 규칙을 정관 등이라고 부릅니다. 조합은 정관 표요. 조합은 정관을 만들어야 되고요. 토지 소유자와 민간이 공동 시행할 때는 서로 약속, 민간끼리니까 약속,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공적 주체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는 시행 규정이라고 하는 걸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 등으로 정한다. 그 표현입니다. 됐고요. 4-3번 사업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거죠. 모든 사업 공통된 겁니다. 3-4번 업무 위탁과 신탁계약 등등은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5번 도시개발조합이 있습니다. 이 시행자가 전부 12가지가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9에 2까지가 해서 12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개발법은 환지사업이고 환지사업은 거의 99% 조합이 시행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조합에 대해서 규정이 따로 있는 거고요. 나머지 시행자들은 다 예전부터 있었죠. 구역 지정 전에 그러니까 뭐 국가 1948년지로 계속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 공기업 만들어진 뒤로 계속 있는 겁니다. 건설회사들 계속 있는 거죠. 그런데 조합만은
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설립을 하는 거죠. 조합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문제 목차로 보시면 5-1번 설립 인가와 저 아래 5-2번 등기 성립 한 세트입니다. 설립 인가 등기 성립, 설립 인가 등기 성립입니다. 5-1번요. 동그라미 1번 전부 한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만 조합을 설립한다. 조합은 전부 한지 때에만 설립하는데요. 그건 곧 좀 이따 보실 강제가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동그라미 2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에게 받는 겁니다. 정비법에도 공익사업 조합이 있어요. 시군구에게 도장을 받습니다. 주택법에도 그러니까 사익사업으로 그러니까 민법의 합유에 해당하는 인격이 없는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시군구에게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개발법은 요 네 가지는 아시잖아요. 개발계획 포함되는 30가지 중에 개발구역, 시행자, 시행방식,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정권자가 결정하는 거죠. 조합도 시행자가 되는 거니까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예전에 영화 새벽의 7인이라고 하는 레지스탕스 영화가 있었어요. 독일군과 맞서 싸우는요. 새벽의 7인, 개발의 7인 7명 이상이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는다. 동그라미 3번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달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아까 있었죠. 여기 위에 있는 그림이요.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3분의 2, 2분의 1. 조합 만들려면 3분의 2, 2분의 1. 동그라미 4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그러니까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관청의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내 거 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똥이가 동의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개똥이 땅을 소똥이가 샀다고요. 그럼 소똥이는 그냥 그 이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도장받을 필요 없이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단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청의 서류가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개똥이가 아무튼 이 땅을 그러니까 자기가 동의서를 냈다가 처리할 수 있죠. 그러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똥이 땅을 그러니까 B가 샀어요. B가 샀다가 그러니까 관청의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내 거 빼. 그러면 빼주는 거죠. 그렇고요. C 관청의 서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처리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나중에 D가 샀어도 관청의 서류가 들어갔으면 처리할 수 없는 겁니다. 관청의 서류가 들어갔다고요. 마감 쳤다고요. 마감 친 거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5-번 등기 성립. 동그라미 1번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동그라미 2번 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된다. 조합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3번 조합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가 많습니다만 천천히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표요. 그러니까 개발법, 도시개발조합이 있고 도시정비법, 정비사업조합이 있습니다. 세 번째 칸에 주택법에 주택조합이 있어요. 그 표의 넷째 줄 개발법과 도시정비법은 공익사업에 대한 법이죠. 그 시행자는 행정청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겁니다. 공익사업 시행자니까요. 조합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격을 갖춰야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법상 법인이 돼야 되니까 인격을 갖춰야 되니까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사단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칸이요. 주택조합은 그러니까 민법상 비법인 사단이라고요. 그야말로 민법의 합유 그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등기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도시개발조합과 정비사업조합을 비교한 표인데 이 내용은 나중에 정비사법을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 표는요. 제일 아래에 있는 거는 조합의 주인은 조합장이요. 조합원이요. 조합원이 주인이죠. 그 다음에 조합원 1000명 있으면 1000명 약속 정관을 정해놓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1000명 투표로 결정을 해야죠. 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매번 1000명이 모이기 어려우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여기 개발법에서는 줄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어요. 사람이 많으면. 그건 이제 조합 내부의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의결이죠. 어지간한 거 결정을 하고 대의원회. 총회나
대의원에서 결정한 것, 정관에서 결정된 사항이 집행을 위한 집행 파트로 집행부 임원이 있는 거죠. 이 그림은 뭐 일반적인 조직체의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5-3번 조합원요. 그것과 관련해서요. 앞에 있었던 그림이요. 조합원이 주인이고 조합원 전체 약속 정관이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 조합원 총회로 결정을 하는 거죠. 매번 다 총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대의원회를, 정비 사업에서는 일정 규모면 대의원회를 둬야 되지만 도시개발 사업은 대의원회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임원이 있는 겁니다. 가장 심부름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어찌고 저찌고 하다 보니까는 심부름꾼, 지가 무슨 대장인 것처럼 하는 행세하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그냥 심부름꾼입니다. 자, 보시죠. 5-3번 조합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간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로 한다. 토지 소유자면 조합원이 된다. 찬성 반대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된다. 그러니까 강제가입이죠. 개발사업이 공익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사업이니까 그러니까 강제로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도 강제가입이 되는 겁니다. 3분의 2, 2분의 1에 동의하지 않았어도 강제가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살표요. 그러면 모든 소유자가 조합에 들어왔으니까 모든 토지가 다 조합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땅 주인들이 조합원, 땅이 다 조합계 됐잖아요. 근데 수용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내 걸 빼세요, 내가 남의 걸 뺏는 거예요. 수용, 강제취득 뺏는다는 것 자체가 남의 걸 뺏는다는 거죠. 여기는 사업할 모든 땅이 조합이 들어왔는데 조합에서 더 이상 뺏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수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부분 수용 포함되는 혼용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방식밖에 없는 거예요. 환지 방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합은 강제가입이다. 그래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져가는 이 흐름들이 처음에는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들을 이해하시게 되면 이것도 시험에 중요하게 나오고 이것도 시험에 중요하게 나오고 공법의 가닥들을 잡아가실 수가 있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참고 주식회사 주수는 출자에게 비례한 의결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누가 10만 원, 누가 100만 원, 100만 원 손 들면 그 사람은 10만 원에 10표에 해당하는 거죠. 그건 주식회사고요. 여기는 조합이잖아요. 조합이니까 10만 원도 한 표, 100만 원도 한 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의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외국의 대표적인 예로는 FC 바르셀로나가 있잖아요. 스페인 축구팀 중에 풋볼 클럽 바르셀로나. 그러니까 그쪽은 그거 뭐예요? 그냥 조합이에요. 그래서 5살짜리 코찔찔이도 한 표. 뭐 거기 뭐 지중해 앞바다 요트 띄우고 있는 아주 뭐 대부호 그 사람도 똑같이 한 표인 거죠. 물론 수익 배분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만 원, 이 사람이 100만 원이면 이 사람이 10원 가져갈 때 이 사람은 100원 가져가겠죠. 수익 배분은 나중이고 의결권의 문제인 겁니다. 이제 물론 FC 바르셀로나는 수익의 대부분을 또 축구 후진 양성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탄탄해지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로 서울우유가 조합이죠. 그래서 서울우유는 그동안 잘했는데 뭐 얼마 전에는 무슨 이제 신문에도 한번 안 좋은 내용으로 한번 나오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거기까지가 있죠. 5-4번 총회와 대의원회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조합은 총회를 개최하고 중요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친다. 동그라미 2번 의결권 가진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발되지 않은 곳이죠. 다 거기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땡땡땡땡땡땡 그러니까 동민 여러분 아침에요. 동민 여러분 오늘 낮 2시에 우리 개발사업 총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회관으로 다 모이세요. 개똥이 할머니네. 그러니까 아침에 읍내 나갔더라도 2시까지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똥이네가 고구마 삶아 온대요. 그러니까 이상 그러면 2시에 뵙겠습니다. 똑똑 마이크 끝. 아무튼 그렇게 다 모여서 총회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의원회 없어도 됩니다. 대의원회 있으면 어지간한 거 결정할 수 있으니까 편한 거죠. 참고 도시정비법에서는 100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은 시설도 엉망, 그러니까 건축물도 엉망인 거죠. 돈 많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직접 살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투자 목적으로 돈 주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중요한 건 총회에서 결정하지만 어지간한 건 대의원회가 있어야 어지간한 거라도 결정을 한다. 도시정비법은 있어야 되고 개발법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동그라미 3번 단 대의원회는
도시개발계획 위치 등 개발계획 중요한 사항의 수립 변경, 환지계획의 작성 변경, 정관의 변경, 조합 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 해산에 대해서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즉 그 5가지는 총회에서만 의결, 변경할 수 있으며 총회 의결을 거쳐 행정청에게 인가결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입니다. 참고 실시계획은 총회나 대의원회 양쪽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 아래 표에서 먼저 두 번째 칸에서 제일 윗줄과 아랫줄이요. 개발조합에서는 5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정비사업조합에서는 16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두 번째 칸 개발조합에서요. 개발계획과 환지계획, 그다음에 정관의 변경, 천명 약속이죠. 조합장 정관의 변경, 그러니까 조합장 누구로 할 건지 말 건지, 조합에 간판 내릴 건지 말 건지 해서 5가지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5-5번 임원이 있습니다.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조합원 중에서 뽑는 거죠. 조합원 내부의 심부름꾼을 뽑는 겁니다. 의결권, 아까 25제곱미터짜리 땅을 그러니까 480명이 공유하고 있다고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면 여기는 몇 표요? 한 표이잖아요. 한 표가 있고 나머지 479명의 동의를 받은 1명. 이 사람만 임원에 나갈 수도 있는 거지. 의결권도 없는 이 사람들은 임원에 나갈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중요한 5가지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앞에 보셨습니다. 동그라미 3번 조합장 이사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장 이사가 무슨 건설회사를 갖고 있어요. 조합에서 건설을 맡길 게 있습니다. 조합장 이사가 지 회사 끌고 들어와서 조합에 큰 피해를 주고 지 회사 이익 챙기고 이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내부 감독하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동그라미 4번 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한 가지라도 열심히 하라고요. 당연한 얘기고요. 5-1번 다음 회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번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민법의 용어가 바뀌었으니까 개발법에서도 곧 용어가 바뀌겠죠. 그 다음에 미성년자 5살짜리가 스카이 콩콩 타면서 내가 조합장 일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2번 3번 생략합니다. 5-2번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6번 경비 부과금이 있습니다. 조합장이 자기 집 팔아서 사업하는 거 아니죠. 조합 전체 일이고 조합원들이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조합은 그런데 언제 때만요? 전부 한지 때만 만드는 거였잖아요. 사업비용의 핵심은 나중에 보실 채비지라고 하는 걸 팔아서 사업비용에 충당합니다만 채비지 가기 전에도 돈은 필요하고 조합원들이 내야 되죠. 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조합은 부과금 연체로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특특 시군구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화살표 징수는 행정청에서만요. 공익사업 시행자라 하더라도 조합이 그러니까 공익사업 시행자 행정청에 지위를 갖는다 하더라도 행정청인 것은 아니죠. 징수는 행정청에서만 하는 겁니다. 따라서 행정청에 부탁하고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넷째 줄점 관청에서 부탁받으면 징수할 수 있고 그러면 수수료 4%를 띄고 준다고요. 징수한 금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특 시군구에게 지급해야 된다. 4%요? 무슨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더 비싼데요. 아무튼 4% 떼준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행정벌, 과거 잘못에 대한 처벌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과태료가 있고 행정강제,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럼 법에 맞게 뭔가를 바꾸어내자고요. 그래서 관청에서 강제를 하는 겁니다. 돈 내라 안 내고 있으면 강제 징수를 하는 거죠. 뭐뭐 하라 그랬는데 안 하고 있으면 관청에서 대신 집행, 대집행을 하는 거죠. 뭐뭐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하게 하기 위해서 할 때까지 계속 돈을 때리면 돈 묻어서 이행을 하겠죠. 이행강제금 등이 있습니다. 징수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관청에서만요. 행정청에서 목적한 바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저쪽 그러니까 국토개혁법 앞에서 이미 보셨던 걸로 그러니까 국민 누구라도 법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어느 누가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관청에서 기회를 한 번 더 준다고요. 무슨 명령을 때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명령을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돈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고 돈 내라고 했는데 안 내고 있으면 징수에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불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 철거하라고 명령 때렸는데 철거하지 않고 있으면 관청에서 대신 철거, 대집행 들어가는 거죠. 또 아니면요, 뭔가를 위반한 상태가 있어서 무슨 명령 때리는데 안 하고 있으면 국토계획법, 건축법, 그다음에 농지법에 해래니까 할 때까지 계속 이행 강제금을 때리면 돈 묻어서 이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법의 목적했던 바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처음부터 잘 지키면 다행이고 안 지켰더라도 이제라도 지키면 다행이고 안 하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그 목적한 바를 이루어내겠다고요. 이건 관청에서 아는 관청에서 아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게요? 행정강제. 그거는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요것들을 그러니까 징수는 행정청에서만 한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조합이 징수한다. X 그 얘기를 길게 드린 겁니다. 이제 다음 206쪽에 그 그림이 있었던 거였죠. 자, 고생하셨고 칠판 보시죠. 그러니까 칠판에 여기까지 해서요. 개발계획 내용을 보셨습니다. 개발계획에서 6문제요. 6문제, 개발법 6문제 중에 개발계획에서 3문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지정과 요청과 제한, 개발계획의 내용, 그 다음에 절차, 원칙과 예외, 기습 발표할 수 있다, 규모, 그 다음에 효과, 시행자에 대한 사항들을 보셨습니다.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으면 항상 큰 목차를 염두에 두시면서 가셔야죠. 자, 고생 많으셨고 잠깐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